예, 계속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이제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첫 시간에 이제 총론적인 차원에서 거의 다 설명은 된 내용인데요. 임대차의 효력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효력이 임차권이죠. 이 임차권의 내용은 뭐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으로 정한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이제 임차권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을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갑이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물 인도해야 되죠. 여기다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고요. 인도했고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계속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도한 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 동안에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세입자하고 집주인 이렇게 얘기할 때 세입자가 뭐 망가지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 고장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집주인이 가서 고쳐주잖아요. 그 임대차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까지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 인도 의무, 사용 수익이 가능하게 인도해 줘야 되고요. 유지 수선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지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요구했을 때도 유지 수선해 줘야 되겠지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아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위험물이 재산권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고로 인해서 임차인이 다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임대인이 유지 수선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에 보면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걸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존행위 하는 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이걸 사용 수익하지 못하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해지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다에 보시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조그마한 거 문고리 고장난 것까지 다 임대인이 가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정도는 아니죠.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수선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 소모품 같은 거 마모된 거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해주는 건 아니고 그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 소모시킨 거니까 그건 임차인이 하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임차 목적물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 수익이 불편해질 정도까지 됐을 때 그게 이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거기 세 번째 줄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위치 하나 고장났다. 문고리 하나 고장났다. 이것까지 임대인이 고쳐주는 건 아니다. 또 사용 수익 과정에서 마모된 소모품까지 임대인이 고쳐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임차인이 스스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임대인의 유지 수선 의무 그것 자체도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비용상한 청구권에 관련된 이 민법 626조거든요. 626조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유지 수선 의무를 원래는 임대인이 져야 되는데 이 의무를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538페이지 맨 밑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보지요. 혹시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할 때 이런 건물을 임대차 합니다. 임대차 하는데 임대인인 아주머니가 임차인인 세대가한테 웬만한 건 집이가 고치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웬만한 건 그래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임차인 세대기 네라고 하죠. 그럼 그게 유지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되는 거죠. 보통 임대차 하면서 그래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웬만한 건 좀 살면서 고치면서 사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임차인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랬다간 유지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넘어간 거고 임대인은 더 이상 유지수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또 이 범위 유지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결에 한번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웬만한 건
임차인이 고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는 웬만한 거예요. 웬만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어도 지붕이 날아갔대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지붕이 떨어져갖고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 지붕 수선, 이게 웬만합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이거는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 정도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역시 대수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수선 의무 특약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특약에 의해서 수선 의무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파손 정도죠. 대수선, 대파손의 수리라든지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등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약을 어떤 식으로 해왔다는 얘기죠. 웬만한 건 이렇게 해서 특약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까지만, 중규모, 소규모 수선 정도까지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방어 제거 의무라고 하는 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누군가가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방해받는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 방해 상태가 되면 그것도 임대인이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 제거 의무가 있고,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유상계약이니까 지운 부분이 있어요.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매매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100평을 공급을 하고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공급 평수가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그 비율대로 임차인도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100평이 아닌 80평만 가지고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동일한 내용의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540페이지 한번 볼게요. 540페이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차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임차권의 사용수익 범위가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용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주거용으로 빌려준 걸 무슨 장사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이게 용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위반행위 정지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도 해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한다. 6개월 안에 행사한다는 얘기는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손해의 규모가 얼마 되는지 충분히 검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이 기간을 너무 오래 주면 채권 채무 관계가 좀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뭐 이렇게 줬다. 그럼 그 기간 중에 혹시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 청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주는 거죠. 이건 양 쌍방을 모두 위해서 형평성의 원칙상 6개월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대항력이다. 이거 아까 이제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 방법은 대항력 갖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하는 방법이 있죠. 이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임차권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기서 얘기한 거와 똑같이 차지권은 토지 임차권이에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법의 규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임차권의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A에 나오는 게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가 등기된 때는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목적물 사용수익을 방해하면 내 거야. 사용수익 방해하지 마라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 그냥 바로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차권이 강화된 거죠. 이게 앞에서는 임차권 강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B가 이제 차지권의 대항력인 거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라고 했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그러면 임대차 했으니까 토지는 갑거지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지상 건물은 을 소유물 아닙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했으니까 그리고 이걸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 효력에 의해서 토지의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보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지금 빼버렸는데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겼는데 이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 거예요. 뭐로 인해서 지상 건물 등기로 인해서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건물이 멸실돼 버렸대요. 아니면 등기가 무효 등기로 판명이 됐다. 그럼 건물이 존재해야만 등기도 유효인 것인데 건물이 멸실되면 등기도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건물은 남아있는데 등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등기가 무효가 됐다. 그럼 이걸 등기가 후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등기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겼는데 등기가 후패돼 버리면 그때는 대항력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이것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빠져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C. 대항력 결과 제3자가 임대물을 양도받았다. 이거 앞에서 했듯이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 여기다가도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특별법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민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 비용상환 청구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유지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환 청구권의 내용은 임차인은 임차인에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임차 목적물 유지 수선에 지출된 비용, 유익비는 임차 목적물 개량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필요비 있잖아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즉시 청구하면 임대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임대차 종료 시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항상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내지는 소유자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필요비 얘기하는 겁니다. 곧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선택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권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권자는 또 임대인 내지는 소유자라고 해야 됩니다. 임차인 선택이 아닙니다. 임대인 내지는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요. 자, 이거야.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제 특약도 아무 생각 없이 유지수선 의무를 웬만하면 임차인 당신이 고치고 삽시다라고 약정을 하면 유지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넘어오는 거하고 똑같이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계약서에 문구 하나 쓴 게 비용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그 임대차 계약서 문구에다 특약사항을 하나 이런 걸 집어넣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원상복구 반환한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임대차 할 때 원상복구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거기에 네가 지출한 비용이 비록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도 원상복구해서 반환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는 면하는 대신 그 대신 목적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그냥 귀속시키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이하기라고 볼 수 있어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럼 이 행사기간은요.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래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종료시 청구할 수도 있고 유익비는 종료시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최장 6월 이내예요.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까지야.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장 6월 이내까지만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인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매수 청구권 두 개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네. 칠판이 좁아서 조금 복잡합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 청구권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야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소멸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지상물은요. 지상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적법한 건물이라든지 등기된 건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643조, 283조 1항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643조에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83조 1항, 2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상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임대차 특유에도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에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토지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설명이 좀 부족한데 해지 통고로 인해서 소멸할 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쪽에 보면 해지 통고했을 때 임대인이 하면 6월이 경과되면 임대차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지 통고하게 되면 6월이 되면 임대차는 그냥 끝난 건데 임대인이 얘한테 임대차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네가 갱신 청구해도 나는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거절까지 이미 된 거니까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 모든 부속물이 다 매수 청구 대상은 아니고 중요한 말 이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인 경우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요. 그래서 부합물하고 부속물을 지금 구분하는 건 요런 그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44페이지에 보면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 동의란 말 중요한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그러니까 임대인이 여기 부속물은 임대차 목적물 아닌데 네가 사라. 그 이야기는 너 나갈 때 내가 다시 사줄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임대차 종료한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어야 된다. 즉 부속물이라 되지 불합물은 안 된다는 얘기가 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시킨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건 불합물이 되는 거예요. 떼낼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누구께 된 거예요? 붙인 건 을이 갖다 붙였지만 갑소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소유물인데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지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갑소유물이 돼서 가치가 증가됐다 그러면 그게 유익비 상환 청구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내용은 뭐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다른 말로
기간 만료로 종료됐어야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기타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든 지상물 매수 청구든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행사 시기는 뭐냐? 행사 시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유든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임대차가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해지는 이건 뭐죠? 해지 통고에 의해서 해지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지. 거기서 해지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된 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하든 부속물 매수 청구하든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한 것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럼 바로 매매대금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강행 규정인데 이 강행 규정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임대차 쪽에서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혹시 매수 청구권에 포기 특약이 있었다. 근데 그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고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다라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뭐냐라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 같은 거 따지지 말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얘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자꾸 알라 그러면 잡생각이 머리에 들어가서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다. 뭐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포기 특약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효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646조는 강행 규정이다.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 말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맨 밑에 나오는 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당연하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가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데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 묵겠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부속물을 붙입니까? 그냥 빨리 씻고 자야지. 부속물 붙이고 그러면 오히려 여관 주인이나 호텔 주인한테 쫓겨날걸요. 손해배상 청구받고. 좋습니다. 그래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까지 받고요. 그러면 임차인은 권리만 있느냐? 아니에요. 임차인 의무도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예요? 차임 지급 의무예요. 근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는데 차임을 한 번 정도 밀렸다고 해서 의무 위반으로 그냥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차임을 밀렸는데 이기 차임에 상당하는 정도의 차임을 밀렸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다 된 내용들은 여기는 이렇게 지울게요. 자,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줬다. 차임을 줘야 되는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용 수익은 제공해 주고 있는데 차임을 지금 줘야 되는데 차임을 안 줬다는 얘기죠. 연체 차임액의 합계액이 2번 이상 연체된 게 아니라 2번 이상 연체된 것도 물론 맞지만 이기 차임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2번 연타로 밀린 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수개월 동안 밀린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 원이 되더라. 그럼 이기 차임에 상당하는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해지하게 되면 임대차는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임대차는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차임을 연체된 게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었는데 최초 임대인에게 1년의 일기의 차임이 연체가 됐고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또 일기의 차임이 연체가 됐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2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임은 갑에 대한 채무고 요거 일기 차임은 새로운 임대인인 병에 대한 채무예요.
그래서 그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임은 언제 주느냐? 동산 및 건물 대지의 경우는 매월 말에 후불입니다. 후불. 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하고 수확기가 있는 건 수확기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산이나 대지 같은 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것들은 매월 말 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기타 대지 저 산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지 같은 거 이건 매년 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은 차임이 경제적인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를 향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은 그냥 있다. 법정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법정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있다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있다만 하시면 되고 라에 보시면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나 기타 식목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이익이 차임에 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2달 연타로 밀린 게 아니라 연체, 액의 누계, 액이, 이익이 차임액을 초과하는 때죠. 이때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3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유효지만 이걸 1기로 줄여버리는 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물 보관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 보관하고 있다가 원상회복에서 반환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548페이지에 보면은 무단양도 전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갑은 을이 아닌 제3자에게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줄 의무가 생겨버릴 수도 있는데 그건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지네끼리 한 거잖아요.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닌데 그 대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단양도 전대 금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인의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했고 공동 임차인의 연대 의무는요. 혹시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차해서 지네끼리 내부적으로 나눠서 쓰고 있었대요. 그래도 차임은 똑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차임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이쪽 부분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